기후정의선대위 발족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또 큰 환호성으로 박수와 함께 시작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있는 기후정의선대위 발족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뜻깊은 오늘 기후정의선대위 발족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강은미 이현섭 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보건노릇노조 간담회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있는 기후정의선대위는 정의당 심상찮은 선대위, 심상정 선대위의 가장 핵심 기구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 산업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에서 노동하는 시민들, 기후재난으로 생존의 불안에 휩싸인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선대위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후정의선대위가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제1선에 설 것입니다. 20대 대선은 기후대통령을 뽑는 기후대선입니다. 허리케인과 폭우, 대형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이 세계 곳곳을 덮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전남과 경북에서 닥친 이상저온과 양상추가 없다는 패스트푸드점의 안내판은 신기한 뉴스가 아니라 두려운 일상으로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지금 기후대통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 주말 정의당은 당대회를 열어서 대선 제1강령으로 기후강령을 채택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각 그리고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와 공정, 정의를 말하는 것은 윗선이자 허구입니다. 정의당은 기후강령을 통해 기후위기 대처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생을 핵심 가치로 무한성장주의, 무한소비주의와의 결배를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 재생에너지 50% 확대를 통해 화석 연료에 불타는 지구를 태양과 바람의 지구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핵 마피아의 이해관계를 주권자의 의사로 둔갑시켜 핵발전소 건설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나 원전의 위험을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는 내팽개치고 핵 산업만 살리는 윤석열 후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가 기후위기 극복의 대장정을 시민들과 함께 완수하도록 저도 함께 뛰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만이 대한민국의 기후정의를 세워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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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당은 지난 일요일 기후위기 극복을 제1의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끄는 열정과 의지를 선도하는 자리가 돼야 될 이유입니다. 제1강령으로 만든 것은 다음 대선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적 역량을 기후위기 극복에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그런 최초의 기후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대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당의 이런 의지를 책임 있게 받들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출범할
기후정의 선대위가 여러분들 뒷받침해 주실 거죠? 네. 확실합니까? 네. 하여튼 오늘 그런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기후정의 선대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집단이 기후 위기를 피해갈 수 없지만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그런 나라가 먼저 고통받고 또 최악의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후위기가 이 불평등을 함께 동시에 해결해 가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가, 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가 있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기후위기에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기술 도입해서 에너지원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과 대기업이 중심이 된 기후위기 극복은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심상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후위기에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책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국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하는 11대 주요 기업과 또 개인이 똑같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 1%가 1%의 부자들은 하위 50% 서민들에 비해서 무려 27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공동이 차별화된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에 비용 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또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 세계 16위인 대한민국에 걸맞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과 지역에 대해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과 노동, 세대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녹색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이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중앙정부의 정책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맞물려 있고 그들을 배제한 기후위기 극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허망한 선언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넷째,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식량 주권, 성평등, 세대 및 지역 간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거대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쁜 사회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는 수많은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탈탄소 사회의 전환 책임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질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는 굉장히 낯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보편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양당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아무리 외면해도 이번 대선에 기후위기는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대선의 중심 의제로 밀어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정의당의 기후정의 선대위가
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저심상정은 우리 정의당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기후 정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의 기후 이야기, 네, 심상정과 함께하는 나의 기후 이야기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저 전라도에서 제일 오지 중에 오지 자흥에서 잠도 못 자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어요. 어제 오후 늦게 꼭 좀 가달라는 우리 박홍도 위원장님의 압박, 그리고 우리 강은미 의원님의 압박, 이 압박을 제가 이기지 못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은 좀 더 많은 질문 물어보실 분이 있었는데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어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뭐 대구가 유명한 데가 사과라고 제가 배웠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대구에서 제가 사과가 재배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거냐면 기후가 상승하면서 사과 재배 지역이 계속 북상하고 있는 것들이죠. 기후 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에 사라지고 있는 과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과일이 바뀌는 것들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기농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흔히 이야기하는 난대수종이라고 해요. 따뜻한 나무가 북상 속도가 1년마다 한 2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는 그걸 넘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은 시간을 보고 일을 하죠. 아침 6시, 7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농민들은 시간을 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를 보고 일을 하죠. 기후를 보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4시에 저 같은 경우 하우스 농업을 하는데 하우스 여름에 더우니까 4시에 들어가서 하우스 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농민들이 이제 기후의 달인이라고 그래요. 왜 농민들이 기후의 달인이 됐었을까?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절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절기에 따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기후의 달인이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절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색해지고 있어요. 실례로 올해 10월 말경에 서리가 내렸어요. 서리가 내리는 어떤 것들이 작물이 고사된다는 이야기들이죠. 그만큼 기후 위기가 현실성 있게 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또 그러면서 또 어떤가요? 기후 위기 오면은 농작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충이는 게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갑자기 또 빨리 크고 올해 배추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제 푸동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거냐? 배추 정식 시기에 날씨가 따뜻했어요. 배추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싹 속이 골아버렸던 이유죠. 그런 이유도 좀 있는데 우리 심 후보님께서 기후위기 대통령 선언 나왔을 때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저 역시 심 후보님 함께 대안을 모색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심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농업 같은 대안 같은 거나 혹시 있으면은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상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그 최근 몇 년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한 지도 벌써 한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근데 처음에 발전소 갔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열악했고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자부심 같은 게 그때는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산업화가 한참 피크를 달리고 있던 시기고 그래서 그 와중에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도 꼭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나라 생활에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기도 했고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화력발전소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없어져야 될, 사라져야 될 대상 1호가 아마 화력발전소가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게 저감돼야 되고 또 줄여야 되고 나중에는 제로화가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지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간절합니다. 근데 이제 기후 정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후 정의가 산업을 구조적인 변화를 인위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나 그 원청보다는 하청 노동자들은 재취업이든 뭐든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원청은 산업 전환을 한다든지 뭐 LNG로 전환한다든지 하면 갈 수 있지만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 쪽에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길거리로 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후 정의가 그곳에서 그동안 힘겹게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일했던 석탄화력 발전소 하청 노동자 또 그 관련 종사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그들을 쓸어낸 그 자리에 세워진 정의라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기후 정의도 세워져야 되지만 노동 정의도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정의가 아니고 정부가 재취업 교육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재취업 교육은 다 탈탄소 정책이 아니라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재취업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직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 대책 자체가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후 정의를 위해서 석탄화력을 줄이고 또 클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저희들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 꼭 이루어주실 것이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단체를 만으로 하면 한 2년 정도 전에 작년 초에 이제 그 동료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에 처음 한국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아마 2019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 중순부터 좀 이제 계속 국제 회의도 이제 대통령이 다니면서 좀 이슈화가 됐고 특히 19년 9월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도 했었죠. 그때 한 6천 명 정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리로 나와가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매번 뒷전으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아마 이제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좀 제대로 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정치의 양상을 좀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은데 왜 저 나라에서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지금 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한쪽은 야 이게 인류 문명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저 다 뻥이고 다 음모론이고 너네들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 수작이야 라고 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반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또 한국으로 눈을 돌리니까 당시에는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국회에서도 얘기가 없고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없고 그냥 시민사회에서도 얘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몇 년 동안 품고만 있다가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왠지 약간 보고서 느낌이 나고 너무 어렵고 새로 배우는 느낌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집회도 나가면서 새로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좀 시민사회도 이제 좀 더 접촉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저희가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거는 다른 청년 단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하는 단체가 없다. 다 같이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소모임 만들어보자, 공부를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진짜 이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혹은 좀 더 파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좀 경종을 사회에 울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단체를 만들게 됐고요.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제 올해 좀 더 많은 행동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 앞에 가서 저희가 이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해외에 수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시위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두산중공업에 올해는 가서 이제 관련된 액션을 이제 그 베트남의 붕앙2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시공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을 향해서 이제 그 그린워싱이다, 녹색 분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고에다 스프레이 칠을 이제 예쁘게 해줬는데 굉장히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벌금 이제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막아서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저기 이제 저희 그 공항 부지에서 이제 그 비행기 모형에다가 그 여러 뭐라고 썼더라? No plane, no gain. 뭐 그러니까 그 이제 비행기를 짓지 말라는 뭐 그런 구호들을 썼는데, 이낙연 당시 대표가 이제 가서 거기서 사진 찍으시고, 이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가서 사진 찍으시고, 거기 앞에서 무슨 뜻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액션들도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액션들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좀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선 시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는 그냥 몇몇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뭐 조금 뭐 그냥 언론에 나거나 좀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관심 가지게 만들고 더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데 제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쓰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 커브와 이제 나의 인생 그 궤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설정을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는 기후 대선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겠지만, 기후 대선이 끝이 아니다. 결국 그 다음에 총선 24년도에 있는 총선에서도 기후 총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당내에서도 이제 계속 이런 의제들이 활성화되고, 또 당 밖으로도 사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년 전 대선 후보 돼서 지역을 돌 때 하고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어느 지역을 가나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지역 소멸은 청년이 떠나는 것과 농촌이 소멸되는 거, 그 양축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노영태 농민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내놔봐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독일 쪽의 기후위기 대응한 과정을 한번 이제 어떤 분을 불러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후위기 전략의 핵심 중에 핵심이 농업 전략이에요. 결국은 기후위기가 되면서 식량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다 수입해서 쓰지만 곡물 생산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식량 주권이 위기의 핵심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농민 운동적 목표였는데 그렇게 취급하는데, 이제 기후위기에서는 이 식량 자금 문제는 핵심 전략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면 즉석으로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식량 자급을 위한 연도별 목표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곡물 생산 자급률은 한 30%까지 일단 목표로 제시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동산 정책 그 첫 번째 편을 발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농지 농령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경자유전 얘기하면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나 이제 기후위기 국면에서 아까 얘기한 식량 주권의 문제가 전략적인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인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량 자금 문제를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녹색 전환 농업이 필요하죠. 농업 어업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식탁이 굉장히 좀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농 농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국가정책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현재 있는데 충분치 않죠. 그래서 논농사부터 유기농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밭농사까지 확대하는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럽의 EU에서는 from farm to table이라고 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해서 이 먹거리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또 기후위기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크게 농민들이 싸워온 게 이제 유전자 조작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고 그리고 농약이라든지 유해한 그런 제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탁을 만들겠다. 그 이제 농어민 먹거리 그러니까 먹거리 기본법이라는 법안을 현재 저희가 준비해서 이것을 국민 전체의 공감을 통해서 이제 먹거리 문화 자체를 혁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이걸 누가 합니까? 농민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실제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기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 말하자면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일단 30만 원 안을 냈는데 이건 이제 농민들 내에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폐합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결론들이 도출되면 또 그것을 정책적으로 받아안고 일단 이번에는 30만 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무원적인 대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도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하나의 보람이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공부하고 준비한 게 그 정도인데 또 보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상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력발전소 폐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죠. 근데 대책 없이 이제 말로만 일자리 이야기하고 직업훈련 얘기하지만 사실 다 방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10월달에 한 분이 또 그 불안감에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가피한데 어쨌든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고 그럼 이제 화력발전소가 1차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쇄한 이후에 뭘 대책을 세우겠다 이건 다 공연불이고 실제로도 지금 세상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바뀌니까 사실 우리 이 인터넷 이런 거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교육은 전 국민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안에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한 교육도 분명한 목적을 갖는 재교육이 돼야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의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하는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프로그램은 사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용두삼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국가가 확실하게 기금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그 전 과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국가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그거야 사실은 우리가 권력을 쥐고 이 운영권을 가져야 이게 디테일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원미 의원도 계시지만 이제 실질적인 전환의 주체로서 대접받고
그러려면 그 모든 정책을 논의하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돼. 주체로서 참여를 해야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이런 의지를 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지혁 군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독재 반독재 투쟁에 내 삶을 걸겠다. 독재를 뚫지 않으면 뚫어야 내 삶의 미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은 기후위기 문제가 그 이상의 기후위기를 넘어서야 나의 미래가 있다. 그런 정도로 절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늘 제가 그 우리 청년들 기후위기 활동가들을 만나면 늘 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저보다 많게는 한 40년 이상 4, 50년 더 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세대 간의 정의 문제가 있다. 세대 간의 정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저는 기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불해서 그 지구의 면역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후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런 세대 정의 실현의 책임 주체로서 문제인식을 갖고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자극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정의당 안에 우리 청년기후 활동가들이 정의당 안으로 다 밀고 들어와서 점령을 하세요. 다른 당들은 높잖아요, 담벼락이. 네? 가봐야 뭐 한 번씩 불려가서 뭐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끝나는데 정의당은 담벼락이 낮으니까 들어와서 점령을 하세요. 제가 녹색당을 비롯한 녹색 활동가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후가 그렇게 절박하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앞서서 정치의 복판으로 달려 들어와야 된다. 그게 그게 진정성이다. 우리 정의당은 녹색으로 돌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 힘이 만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극을 주려면 먼발치에서 자극을 주면 안 되고 들어와서 계속 자극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을 대통령으로